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네.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났죠. 그래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에 대한 좀 반등을 노렸겠지만, 반등이 그렇게 아직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팔란티어 실적이 역시나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내일이나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살펴볼 주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즘에 S&P 7000, 그 다음에 특히나 코스피 뭐 5000, 코스피 6000, 뭐 코스닥 2000, 코스닥 3000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기반은 결국엔 AI 랠리 때문인데,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심리적인 부분, 지금 사람들이 다 주식에 미쳐 있죠. 탐욕 상태예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만 보더라도 벌써 50이 이미 넘어가고 6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도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다잡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7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로 보도록 해보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계절을 망치는 7가지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게 2026년 투자 심리 해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025년 때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2025년 때는 코스피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다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상승을 하는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 하락을 했던 물론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두고 봤을 때 그런 상승과 하락의 원인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나 2026년도에는 신규 상장할 기업들의 규모가 좀 장난 아니게 커요. 지금 오픈 A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잠깐 상승을 엄청나게 했다가 또 하락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이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잃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돈을 잃는 투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2026년도 대비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정보량보다도 사실 이 뇌의 오류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이다. 바로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뭐냐? 가장 비싼 비용은 뭐냐? 바로 정보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네. 누가 정보를 주죠? 뭐 이런 유튜브에서도 요즘 정보가 엄청 많아요. AI를 돌려서도 정보가 많이 나오고요. 정보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죠. 여기 기업이 최고다. 여기 기업은 안 좋다. 뭐 이러면서. 특히나 2026년도 지금 초에 시장은 너무 많은 확신을 팔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 앞으로 잘 나갈 거다. 하이닉스는 믿을 수 있다. 뭐 삼성전자는 뭐 20만 전자까지 갈 것이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망하지 않는다.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일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확신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만의 측면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위험해 보이는가 생각을 해보면 상징이 되는 숫자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 5천, 물론 5천 넘었어요. 코스피 6천, 코스닥 뭐 3천, 코스닥 3천 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에 약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영상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서 코스닥 3천이 됐을 때 뭐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오르면은 그냥 코스닥 3천 그냥 떡하니 찍히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상태가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도 물론 그거 관련돼서 영상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코스닥 3000 치면은 정말 많은 확신들, 잘못된 어떻게 보면 확신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그런 확신들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게 확신이긴 확신인데 불확실한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예측을 해요. 확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따라서 사죠. 근데 그분들은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코스닥 3000 되면 좋으니까 외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감정이 지금 탐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탐욕 상태로 이미 기울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투자 광기에 쌓여 있다, 휩싸여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S&P 7000 이미 7000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코스피 5000 이미 찍었어요. 물론 잠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서 숫자는 이성보다 감정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체감은 약간 엇갈리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AI는 그래서 스토리가 아니라 예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카펙스, 수익 전환 속도.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카펙스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수익 전환 속도가 약간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실적도 잘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건 팔란티어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I는 구조적인 변화가 맞긴 맞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사실 AI로 계속해서 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카펙스가 이익으로 번역되는 속도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카펙스가 이익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속도가 관건이라는 거죠. 더 빠르게 기관들은 이거 AI에 카펙스 투자한 거를 더 빨리 이익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느려 보이니까 주가가 원활하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AI지만 다른 주가 반응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더 크게 흔들리고, 근데 대형주는 사실 크게 흔들리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에 좀 더 신뢰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돈과 기회의 정의가 지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 하인, 이게 전도되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되면 판단 기준이 수익률에서 감정으로 이렇게 진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회, 기회가 바로 어떤 것이냐? 남들보다 빨리 버는 게 기회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현실에서 봤을 때는 기회는 감당 가능한 변동성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감당 가능한 변동성.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정말 한 15% 떨어졌어요. 내가 그걸 감당 가능하냐? 그리고 플러스 재현 가능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도 내가 그 변동성이 심할 때도 내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시나리오가 있냐, 나만의 규칙이 있냐, 다시 재현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규칙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를 망치는 7가지 심리 오류입니다. 자, 7가지나 있어요.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해볼게요. 자, 심리 오류 첫 번째입니다. 과신. 과신이죠, 과신. 자, 상승장에서의 모습.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고 막 자신 있게 외쳐요. 네, 평균 이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냐?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FOMO 많이 들어보셨죠? 네, Fear of 뭐 있어요. 뭐 안 사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걸 한국어로 번역해 봤을 때, 지금 안 사면 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0만 원 막 뚫고 올라가서 100만 원까지 막 갈까 막 기대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그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들은 오히려 팔았죠. 그래가지고 막 8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샀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안 사면 100만 원 올라가는 걸 100만 원 올라가기 전에 지금 하이닉스 사야 된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근데 결국엔 하락을 했죠.
네. 물론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확증 편향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가 오를 것이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나만 오를 것만 생각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최신성 편향입니다. 최근 수익이 실력이다. 내가 최근에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최근에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실력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네 번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의미 없는 패턴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주가 차트가 뭐 일봉, 주봉, 뭐 월봉 보면서 아, 일봉, 주봉, 월봉 다 오르고 있네? 그럼 이 기업은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손실 회피입니다. 팔아야 할 때 매도를 못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돈을 잃는 분들, 계속해서 물타기,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물타기 막 하시다가 결국에는 50%, 60% 넘게 돈을 잃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 그런 거 잘못 물렸다가 물타기 계속 하다가 손실 회피 때문에 결국에 못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30% 정도 손실 보고 그냥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팔아야겠다. 저도 손실 회피 편향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군중 추종입니다. 지금 AI 시대 때 AI 시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AI 랠리, 이런 상황에서 소속감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죠. 너 AI 투자 안 하면 바보인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핵심부터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규칙과 재현성이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실력을 사실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만 생각해 보더라도 3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냥 그때 중간에 아무 때나 올라탔어도 계속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손실 앞에서도 같은 규칙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이닉스 잠깐 떨어졌었죠? 네.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걸 지킬 수가 있는가?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 89만 9천 원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어요. 16만 원대로 오르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럼 오르는 걸 보면서 역시 오를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를 줄 알았어 하면은 다시 심리적인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80만 원 아래로, 70만 원 아래로 그렇게 하락했을 때도 나만의 규칙을 갖고 하이닉스는 뭐 AI 랠리에서 HBM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분야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만의 규칙을 따져 보면서 손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나 아니면 손절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앞에서도 모두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초반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규칙을 다 지켜내면서 하기에는 정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숫자가 아른거리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지 않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트가 위안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패턴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 말씀드렸는데 차트는 그냥 도구지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보면서 이 기업은 오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순간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내러티브가 클수록, AI 스토리가 클수록 사람은 패턴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주가 차트가 지금 안정적이네. 이러면서 마음을 좀 놓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정감만 찾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장은 평균이 아니라 꼬리로 움직인다. 테일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정규 분포보다 극단값으로 역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려갔다가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지키는 거는 사실 인덱스 펀드가 많잖아요. 뭐 스파이라든지 SPY 그래서 이런 그다음 VO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죠. 그래서 S&P 500을 추종으로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덱스 ETF 같은 경우들은 정규 분포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그럼에도 사실 이렇게 정규 분포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죠. 꼬리에서 위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극단값으로 역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 대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정규 이 중간 지역에 있으면은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이 꼬리에 있을지 여기 앞에 있을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변동이 몇 년의 수익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벌다가 한 번 잘못 물타기 했을 때 몇 년간의 수익을 다 까먹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026년 초에 특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이분법 할인율 체감 괴리입니다. AI는 무조건 오른다. vs 거품이다. 이분법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말자. 자, 두 번째, 금리 전환기에서 확신보다 할인율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확신을 너무 하기보다 이 할인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건 역시나 확신할 수 없어요. 대신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선행지표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지수 축배와 개인 체감의 괴리가 있습니다. 뇌동매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뭐 하락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괴리가 발생해서 너무 힘든 경우에는 아예 투자를 그냥 잠깐은 쉬고 있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을 제거하는 게 수익을 방어하는 거다. 근데 착각을 제거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차트를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상과 연을 끊어라. 이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차트를 막 숫자를 계속 보면서 정보전으로서 승부를 보면은 사실 개인은 기관을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이길 뭐 방법도 없어요. 우린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AI 시대로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정보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 통제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답인 거죠. 기록하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고 규칙, 나만의 규칙. 예를 들어서 15% 하락하면 무조건 팔겠다. 30% 하락하기 전에 무조건 팔겠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줄이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라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장세 기준 핵심 관련 기업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 첫 번째, 엔비디아. AI가 실제 돈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결과적인 기업이에요. 결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시작이자 끝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가 비용을 이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 대비 비용을 이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에 대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판매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용만 나가고 있냐, 아니면 진짜 수익으로서도 창출하고 있냐, 순수익으로서. 그런 것들을 과정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보면
AI 지표로서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고 있으면 AI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셔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AI 움직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AI가 어디서 막히는지 병목,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HBM 병목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물리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표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을 필두로 엔비디아는 뭐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 AI 전체 사이클 AI 랠리를 보여주는 결과적인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비용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시장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막히고 있다. 그럼 반도체 시장도 대부분 막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도 일하고 한국에 있는 다른 소부장 기업과도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 이 세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살펴봐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지금 AI 지금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가 숫자가 되고 병목을 발생시킨다. 이 3단계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은 상승장에서 착각, 포모와 과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 랠리, S&P 7000, 코스피 5000 계좌를 망치는 7가지 심리 오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착각, 가장 위험한,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많이 빠졌던 심리적인 오류는 어떤 것인지,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 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